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중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언론 매체들에서 이런저런 조기 대선을 가상한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와 뭐 다른 사람, 국민의힘의 뭐 이런저런 사람, 뭐 이렇게 가상 대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흥미 위주의 여론조사 보도죠.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 아마 이런 판단 아래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여론조사인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들쭉날쭉하는 거, 어찌 보면 천지 차이인 거. 그래서 한 제목은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제목이 나왔고, SBS죠. 나왔고. 또 하나 어딜 보면 팽팽.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팽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압도적과 팽팽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입소스라는데 SBS가 의뢰한 조사를 보면 23, 24, 25 이렇게 조사했는데 무선전화 면접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 김문수 42대 26 압도적이죠. 이재명 대 오세훈 42대 26 역시 똑같고, 이재명 대 한동훈 41대 22 이것도 역시 압도적이고, 이재명 대 홍준표 41대 27 뭐 이거 역시 뭐 압도적이죠. 자, 이러면 이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제목을 뽑자면 이재명 압도적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23, 4, 5라고 그랬습니다. 23, 24 이렇게 해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한 걸 보면 이것도 전화 면접입니다. 이재명 대 오세훈 46대 43, 이재명 대 홍준표 45대 42 뭐 이건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YTN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 22, 23 뭐 다 하루 이틀 뭐 요 정도 차이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것도 전화 면접이고, 이재명과 오세훈 41% 동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 이재명과 홍준표도 동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엠블레인 퍼블릭과 한국갤럽 이 두 가지의 여론조사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입소스라는 데는 똑같은 전화 면접인데 왜 이렇게 천지 차이일까? 이거 말고 이제 면접이 아니고 그 조원 CNI라는 데는 이제 시사저널이 의뢰해서 18일, 19일 요건 뭐 며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ARS로 조사한 걸 보면 이건 오히려 여권 후보가 앞섭니다. 김문수 대 이재명 46.4 대 41.8.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냅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 43 대 43.7. 이것도 홍준표 시장이 뭐 정말 눈꼽만큼 뭐 이거 오차범위 내고 당연히. 이재명 대 오세훈 42.7 대 41.1. 이것도 뭐 당연히 오차범위 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오차범위 내지만 여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뭐 나머지 흐름은 그냥 비슷하다고 보고 입소스라는 데하고 다른 데하고가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느냐. 우선 갤럽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의 다른 가상 대결 주자 이 두 사람 걸 합쳐 보시죠. 87 내지 89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빼면 뭐 부동층이 불과 11 내지 13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제가 뭐 이 갤럽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 번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거의 답변을 강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남은 게 11 내지 13%는 끝까지 난 누구다 얘기 안 한 사람.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걸 이제 흔히 판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그 선거가 임박했을 때 부동층이 아직도 뭐 15%다 그러면 이 부동층은 어떻게 흩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알아볼 때 판별 분석이라고 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걸로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은 뭐 누구 지지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방법. 뭐 그게 여론조사 기법에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의 합을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입소스 걸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두 사람을 합치니까 63 내지 6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동층이 한 30 내지 36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부동층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앞에 조사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하고 있으니까 입소스 조사에서는 뭐 그건 잘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동층이 3분의 1이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어떠냐? 근데 이 부동층 30 내지 36을 한번 또 들여다봤더니 이재명, 김문수 가상 대결에서 보수층의 37%가 부동층이었습니다. 보수층에. 그리고 이재명, 오세훈 여기서는 보수층의 44%가 부동층. 이재명, 한동훈에서는 보수층의 53%가 부동층. 이재명, 홍준표에서는 보수층의 43%가 부동층. 이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가상 대결을 할 때 보수층의 절반은 한동훈이라고 답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층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프레임 이거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상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선뜻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 중도층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중도층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43, 44. 여기도 많은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 보수층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김문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꽤 많다. 왜냐하면 답변 안 하는 사람이 37%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반면에 보수층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고. 그럼 오세훈과 홍준표는 보수층에 뭐 딱히 거부감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딱히 선호하는 후보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입소스 조사를 보면 의외로 이 부동층이라고 하는 쪽에 보수층 무응답자가 많더라. 이거는 이제 조사 결과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응답을 안 하고 국민의힘 누구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냥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간다. 근데 부동층이 30 내지 36. 그 안에는 보수층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재명이 압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 뭐 대부분 다 판별 부서까지 맞췄는데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거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이재명이 압도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전체적인 여론을 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본다면 부동층이 많다. 굉장히 3분의 1은 부동층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명이 압도하지만 요거를 이제 적당히 잘
표현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왜? 3분의 1이 누구라고 답변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지금 거의 3자 대결인 셈입니다. 3자 대결인 셈에서 1등은 이재명, 2등은 부동층, 3등은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이 여론조사의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렇게 차이 나는 표현을 이재명 압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사람을 후보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후보로 넣어서 가상대결을 한번 붙여본다. 그런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럴 경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지금 사실은 여권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재명이라고 답변을 하죠. 단순한 구도입니다. 아니면 부동층. 이재명 아니면 부동층. 이렇게 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오세훈, 어떤 사람은 홍준표, 어떤 사람은 김문수, 어떤 사람은 한동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구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들어. 내지는 뭐 딱히 누구로 아직 정하지 않았어. 이런 층들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입소스와 갤럽 또는 엠브레인 퍼블릭 이런 데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뭐 저는 사실은 아직 조기 대선 여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선 구도도 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냐. 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빠르면 3월 12일 전에, 아니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예상은 3월 말 이 정도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크게 흔들릴 거예요.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도가 크게 흔들리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흥미 위주의 이제 가상대결 뭐 이런 걸 지금 해놓지만 그 안에서도 또 뭐 이렇게 뭐 판별 분석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 부동층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뭐 이 보도만 보고 이 보도만 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여론조사는 어떻고 이 여론조사는 어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